왜 우리 중 일부는 중독이라고 부르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 패턴에 갇혀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더 수월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가장 흔한 대답, 즉, 우리 문화가 흔히 제시하는 대답은 그 원인을 성격적 결함, 도덕적 나약함, 단순한 의지력 부족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중독을 1차적인 질병으로 더 잘 알았어야 하거나 더 강했어야 할 개인들이 내린 유감스러운 선택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중독이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고통, 종종 어린 시절에 입은 보이지 않는 상처에 그 뿌리를 둔 고통을 덜어보려는 필사적이고 비극적인 시도, 즉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캐나다 의사이자 작가인 가보르 마테 박사가 제시하는 혁명적이고 깊이 연민 어린 관점입니다. 극심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 수십 년의 임상 경험과 어린 나이에 분리와 상실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의 자신의 이야기에 기반하여 마테 박사는 우리가 중독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는 중독은 선택이나 1차적인 유전 질환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 종종 부정적 아동기 경험,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줄여서 ACEs에서 비롯된 고통에 대한 적응적 반응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수행된 부정적 아동기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같은 연구들은 충격적이고 용량 의존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학대, 방임, 가족 기능 장애와 같은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 수가 많을수록 성인기의 모든 종류의 중독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도 커집니다. 마테 박사에게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왜 중독인가가 아니라 왜 고통인가? 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독 행위를 부추기는 종종 숨겨진 뿌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관점에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어떻게 성인의 삶에 그토록 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 뇌 구조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보르 마테 박사는 현대 신경과학의 중요한 개념인 경험 의존적 신경 발달을 강조합니다. 미리 프로그램된 기계와 달리 우리의 뇌는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특히 생애 초기에 발달합니다. 아이가 겪는 경험들, 받는 돌봄의 질, 정서적 안정감 수준, 스트레스의 유무, 은 문자 그대로 발달 중인 뇌의 물리적, 기능적 구조를 형성합니다. 정서 조절, 스트레스 반응, 애착 보상 및 동기부여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회로는 이러한 초기 경험에 특히 민감합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반응적이며 정서적으로 영양가 있는 환경에서 자랄 때 이러한 회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발달합니다. 뇌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위안의 원천으로서 건강한 사회적 연결을 추구하며 조절된 방식으로 즐거움과 동기부여를 경험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명백한 학대, 방임, 가족 불안정, 정서적으로 이용 불가능하거나 자신의 트라우마로 인해 과부하된 부모 등으로 인한 독성 스트레스로 점철될 때 뇌 발달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HPA축은 만성적으로 과활성화되거나 역설적으로 저활성화되어 미래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보상회로, 특히 도파민 관련 회로는 조절 장애를 일으켜 개인이 즐거움이나 안도를 느끼기 위해 강렬한 외부 자극을 추구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시스템은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하여 자신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식별하고 표현하거나 좌절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아동기 환경은 뇌를 취약한 상태로 프로그래밍하여 중독이 나중에 자가치료나 자기조절의 역기능적 시도로서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듭니다. 아동기 트라우마 병력이 있는 성인에게서 해마 용적의 변화나 편도체 활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신경과학적 발견들은 마테 박사의 견해에 강력한 생물학적 기지를 제공하며 어린 시절의 경험과 성인기 중독의 생물학을 연결합니다. 이러한 역학의 중심에서 마테 박사는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직면하는 근본적인 심리적 딜레마를 식별합니다.
바로 애착의 필요성과 진정성의 필요성 사이의 갈등입니다. 생존하고 발달하기 위해 모든 아이는 양육자와 연결되고자 하는 타고난 절대적인 생물학적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애착은 정서적 안정감, 자존감, 세상을 탐험하는 능력이 구축되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또한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즉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내재적 충동을 따르며 분리되고 가치 있는 개인으로서의 자아감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똑같이 근본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필요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자가 자신의 트라우마, 스트레스, 정신질환 또는 단순히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아이의 진정성을 수용하고 인정해주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분노, 슬픔, 두려움 또는 심지어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양육자로부터 비난, 처벌, 무관심 또는 불안으로 받아들여질 때 말입니다. 아이는 애착관계 유지가 문자 그대로 생존의 문제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무의식적이고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성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용납될 수 없는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필요를 부정하며 환경에 종종 암묵적인 기대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직관으로부터 단절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는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캇이 거짓 자기 false self라고 불렀던 것을 발달시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규칙을 따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감정적 핵심과 단절된 적응적 페르소나입니다. 훌륭하지만 대가가 큰 생존 전략으로서 어린 시절에 확립된 이 패턴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 거짓 자기로부터 작동하며 외부의 인정을 구하고 아니오라고 말하기 어려워하며 자신의 한계와 필요를 무시하고 만성적인 공허감이나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모른다는 느낌을 느낍니다. 진정한 자아와의 이러한 단절, 자신의 생명력 있는 감정과 필요와의 접촉 상실은 내면의 공허함, 깊은 실존적 고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허함 속에서 중독이 번성할 공간을 찾습니다. 중독 행위는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고 단절의 고통을 마비시키며 무언가를 느끼거나 혹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하거나 자신이 아닌 존재의 고뇌로부터 일시적인 안도를 얻으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됩니다. 마테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수많은 임상 사례를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표현할 수 없었던 참을 수 없는 정서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 헤로인을 사용했던 환자들이나 부모의 인정 부족에서 비롯된 내면의 자존감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적 성취를 추구했던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애착과 진정성 사이의 딜레마는 어린 시절 자아를 희생하여 애착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고, 이는 성인 중독을 특징 짓는 끊임없고 자기 파괴적인 추구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만약 중독이 단절과 트라우마의 고통을 작아 치료하려는 시도라면 서로 다른 중독 행위들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며 원래 상처의 본질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보르 마테 박사는 우리가 행동의 표면 너머를 보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중독이 어떤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는가? 어떤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필요를 왜곡되고 해로운 방식으로라도 채우려 하는가? 예를 들어 코카인이나 암페타민과 같은 흥분제 사용은 만성적인 공허감, 지루함, 낮은 자존감 또는 우울증과 싸우려는 시도일 수 있으며 인위적인 힘, 에너지,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통 효과로 알려진 헤로인과 같은 아편 유사제 사용은 심각한 학대나 충격적인 상실로 인한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마비시키는 방법이거나 아마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안전한 애착의 느낌을 연상시키는 따뜻함과 편안함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고 억압된 감정을 억제 해제하거나 단순히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무디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행동 중독 또한 그 언어가 있습니다. 쇼핑 중독은 내면의 공허함을 외부 물건으로 채우거나 순간적인 인정을 얻으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중독, 워커홀리즘은 깊은 부적절함을 가리면서 성취를 통해 인정과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음식 중독은 압도적인 감정이나 무력감에 대한 반응으로 위안, 채움 또는 통제를 추구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마테 박사는 중독의 비극적인 역설을 강조합니다.
중독은 해결책, 고통에 대한 치료제로 시작하지만 필연적으로 원래의 문제를 영속시키고 심화시키는 독이 됩니다. 중독이 제공하는 안도는 항상 일시적이고 피상적이며 지속적인 사용은 자신, 타인, 현실과의 더 큰 단절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중독성 물질이나 행동에 대한 추구는 뇌의 보상 회로를 장악하여 연결, 목적 또는 기쁨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원천에서 즐거움이나 만족을 찾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소비, 즉각적인 만족, 불편함 회피를 강조하는 현대 사회는 종종 이러한 순환을 조장하며 실존적 불안에 대한 수많은 빠른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우리를 고통의 진정한 원천과 진정한 치유의 가능성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중독의 상징적 언어를 이해하면 우리는 판단이 아닌 호기심과 연민으로 중독에 접근할 수 있으며 중독이 헛되이 달래려 하는 정당한 고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그에 대한 반응 패턴, 중독 행위를 포함하여 단일 세대의 공백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보르 마테 박사는 보이지 않는 유산, 즉 트라우마와 그 영향이 세대 간에 전달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처리하지 못한 부모, 치유되지 않은 정서적 상처를 지닌 부모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의 일부를 자녀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은 악이나 사랑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아이의 필요에 현존하고 조율되며 정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능력에 깊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달 메커니즘은 다양합니다. 심리적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부모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정서적으로 폐쇄되어 아이에게 불안정하거나 무서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아이에게 내면화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원가족에게서 배운 역기능적인 관계 패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일 수 있습니다. 애착 유대의 질은 양육자의 정서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해리된 부모는 안전한 애착 발달에 필수적인 조율과 조건부 반응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물학적일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도 부모의 만성 스트레스는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선 유전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은 충격적인 경험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유전자 발현의 변화, DNA 서열 자체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보르 마테 박사는 이러한 전달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홀로코스트 기간 헝가리에 유대인 아기로서 겪었던 극심한 트라우마, 어머니와의 분리,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 포함, 자신의 스트레스 생물학과 감정 처리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인식합니다. 그는 자녀들을 깊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리되지 않은 정서적 어려움, 불안, 일중독 경향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 자신의 어려움에 기여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정직함은 우리 자신의 가족사를 돌아보고 과거의 메아리가 현재 어떻게 울려 퍼지고 있는지 인식할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예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세대 간 트라우마와 중독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유전된 패턴을 인식하고 고통을 영속시키지 않는 새로운 존재 방식과 관계 방식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자각, 용기, 내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치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트라우마와 중독의 뿌리를 분석하면서 가보르 마테 박사는 개인이나 가족 수준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로 비판을 확장합니다. 그는 현대 서구 문화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많은 가치와 관행이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단절시키며 따라서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어 우리가 목격하는 정신적 고통과 중독의 만연에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에 깊이 의문을 제기하며 아마도 우리 사회가 인간의 행복에 근본적으로 해로운 수준의 스트레스 고립 단절을 정상화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마테 박사는 극단적 개인주의를 핵심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치열한 경쟁, 가치의 주요 척도로서의 물질적 성공,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 self-made man 또는 여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문화는 높은 수준의 불안, 불안정, 고립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 소셜미디어로 촉진되는 사회적 비교, 거의 모든 삶의 측면, 관계 및 자기관리 포함의 상품화, 그리고 상품 획득을 통해 행복을 약속하는 소비주의 문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 침식되고 만성 스트레스가 표준이 되는 환경에 기여합니다. 공동체가 약할 때, 사회적 유대가 취약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현대 생활의 압도적인 압력에 홀로 맞서야 한다는 일차적인 책임감을 느낄 때, 트라우마 만성 스트레스와 단절이라는 작은 트라우마 포함과 중독을 통한 안도 추구를 위한 토양은 극도로 비옥해집니다. 최근 수십 년간 많은 서구 사회에서 불안, 우울증, 자살, 약물 과다 복용, 사망률 증가에 대한 통계는 이러한 비판적 관점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 박사는 개인의 정신 건강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분리할 수 없다고 제안합니다. 사람보다 이익을, 협력보다 경쟁을, 본질보다 이미지를, 복지보다 생산을 우선시하는 사회는 그의 관점에서 나중에 약물이나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춘 치료법으로 종종 비효과적으로 치료하려고 시도하는 고통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고통과 단절을 낳는 문화의 정상성은 의문시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많은 측면에서 병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는 것은 개인적인 치유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연결, 연민, 통합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사회를 상상하고 노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중독이 고통, 트라우마 단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진정한 회복의 길은 단순히 강제적인 금욕이나 처벌일 수 없습니다. 가보르 마테 박사는 연민, 재연결, 근본적인 상처 치유에 중점을 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회복은 단지 중독 행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의 결과로 잃어버렸거나 억압되었던 자아의 부분들을 재발견하고 재통합하는 심오한 자기 자신으로의 귀환 과정입니다. 이 치유 여정의 근본적인 기초는 마테 박사가 급진적인 연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까지 확장되는 연민입니다. 이것은 판단 없이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고 자신의 자기 파괴적 행동의 기원을 도덕적 실패가 아닌 생존 시도로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없거나 수치스럽다고 여겨졌던 부분을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부분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행동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상처를 직면하고 어려운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내면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마테 박사에 따르면 회복은 또한 마음과 몸을 통합하는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트라우마는 명시적 기억뿐만 아니라 몸, 감각, 생리적 반응에도 저장됩니다. 따라서 신체 경험 기법, Somatic Experiencing, EMDR, 트라우마 민감, 요가 트라우마 센시티브 요가 또는 신체 인식에 초점을 맞춘 마음 챙김 수련과 같이 신체 경험과 직접적으로 작업하는 치료법이 종종 필수적입니다. 목표는 개인이 안전하게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고 신체적으로 저장된 긴장과 트라우마 기억을 해소하며 신체 인식을 통해 더 큰 자기 조절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 요소는 억압된 감정과의 재연결입니다. 중독은 종종 분노, 슬픔, 두려움 또는 수치심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피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러한 감정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견디고 느끼고 이름 붙이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치료, 지원 그룹, 글쓰기나 예술과 같은 표현적 실천을 통해 또는 단순히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몸 안의 감정적 감각과 함께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오래된 고통을 다시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용기와 지원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중독성 대체물로 채우려고 하는 대신 내면의 공허함을 진정으로 채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테 박사는 용감하게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가장 깊은 감정과 다시 연결됨으로써 중독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과의 새로운 목적의식, 활력, 연결감을 찾을 수 있었던 환자들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이 렌즈를 통해 본 회복은
중독과 싸우는 것보다 건강, 온전함, 진정한 자아로의 회귀를 향해 가꾸어 나가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신경생물학, 발달심리학, 가족역학, 사회비판, 치유의 길이라는 실들을 엮어감에 따라 가보르 마테 박사가 제안한 것처럼 중독에 대한 전체론적이고 깊이 인간적인 관점이 드러납니다. 더 이상 고립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유아기 뇌 구조에서부터 우리 문화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의 보이지 않는 유산을 거쳐 확장되는 복잡한 영향의 그물망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취약성과 고통에 대처하려는 비록 파괴적일지라도 우리의 시도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맥락화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깊은 개인적 성찰을 초대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어디에서 애착과 진정성 사이의 딜레마의 메아리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중독들, 아마도 물질뿐만 아니라 일 중독, 인정 중독, 디지털 기기 중독과 같은 행동 중독을 우리는 불편함을 마비시키거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우리 사회의 압력은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을 어떻게 형성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행동 이면의 근본적인 고통을 인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 어떻게 더 많은 연민을 키울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성찰을 넘어 마테 박사의 관점은 우리에게 집단적인 도전을 던집니다. 어떻게 트라우마를 덜 생성하고 연결, 정서적 안정, 건강한 발달을 더 촉진하는 가족, 공동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독성 정상성에 도전하고 성과와 소비보다 통합적인 복지를 중시하는 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쉬운 답이 있는 질문들은 아니지만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중독을 부추기는 고통의 뿌리를 해결하기 시작하려면 필수적입니다. 트라우마와 중독에 대한 가보르 마테 박사의 아이디어에 대한 이 탐구가 당신 자신의 여정, 세상에 대한 당신의 관찰 또는 이해를 위한 당신의 탐색과 공명했다면 우리는 당신의 성찰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질문 또는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많은 안도와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아이디어들이 그것들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특별한 가치를 주었고 여유가 되신다면 슈퍼 감사, 슈퍼 땡스로 저희를 후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접적인 지원은 저희가 이러한 철학적, 심리학적 탐구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깊이로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 집단적 상처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들에 갇혀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하고 치유하며 아마도 지혜, 연민, 힘의 원천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단계입니다. 가보르 마테 박사가 도전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명확성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문제는 왜 고통인가가 아니라 왜 이 사람에게, 이 가족에게, 이 사회에 그리고 이 시대의 고통인가입니다.